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쥐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쥐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좀 안 좋을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이렇게 말아 올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과연 찐 바닥일까? 라는 이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안심할 때는 일렀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의 수치를 봤더니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열심히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또 이렇게 1431원 이상으로 또 치솟아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으로다가 지금 1420.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저런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 일단 세계 침체 확률이 98%로 지금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너무 강달러다 보니까 미국 외의 모든 나라는 거의 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로 인플레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국 이렇게 수입을 막 하잖아요. 그 물가가 일단 오르고 또 이제 외채 상환 부담에 가중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기사들을 보셨을 때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에너지나 식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들 꼭 체크를 한 번씩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원래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 목표가 2%였는데 이 수준까지 하려면 금리를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나올 수치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또 올릴지,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뭐 아니면 그보다 더한 그런 것들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뭐 착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업의 수수료를 공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국민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항공사, 주유소, 은행, 휴대전화 서비스 운영 기업들의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있는 소비자들이 왜 비용을 낮추라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좀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사업을 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움직이신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달러 패권을 놓칠 수 없죠. 네, 놓칠 수 없죠. 근데 지금 약간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또이또이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대들고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애를 쓰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활용을 조금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솔직히 와닿지 않아도 조금 멀리 이렇게 보셨을 때 멀리 봤을 때 굉장히 큰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크롱이 12월 초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첫 국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경제,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만약에 또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 꼭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혼란은 아직 여전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합변 찬반 투표를 했는데 총들 러시아 군인이 이렇게 막 공포의 가정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협박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네 이렇게 투명한
투명한 이런 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 투명한 거에다가 네, 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은 솔직히 전 없다고 보고요. 네, 그냥 와가지고 총 들고 찾아와서 너 찬성할래 말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찬성하겠습니다. 네,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공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공정성 같은 거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네, 장깨를 엄청 많이 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진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국경 앞에 16km 줄지은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지금 차 보이시나요? 쭉 이렇게 차들? 버스랑 뭐 이런 것들? 네,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러시아 탈출하는데 4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예비군 동원령이 명령이 내려다 보니까 싫죠. 도망가고 싶죠. 예,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아주 기나긴 행렬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얘기하기를 러시아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계획 중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을 향해 가지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펼칠 것이라고 관측이 네 지금 제기가 됐대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유럽 국가들이나 네 미국이나 뭐, 솔직히 우리나라까지도 솔직히 안전할 수 없다는 거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네,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뉴스로 이렇게 흘리긴 하는데,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일단 체크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영사를요 간첩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일본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본은 미국 편이잖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내보내는 건가? 트집 잡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첩 역할을 했을 수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좀 강하게 체포를 해서 이제 내보내는 것까지 추방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 침공을 이제 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옥수수 6만 톤을 싣고 드디어 인천항으로 배가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식량이 조금 들어오는구나. 이제 해외에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에 그래도 약속했던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가 막혔잖아요. 가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완전 추울 거란 말이죠. 겨울 이제 완전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중국산 전기 담요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다 보니까 이런 전기, 난방 제품 이런 것들을 대거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이라고 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유럽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만 사태에 투입이 된다고 해도 네, 대북 억지 몇 가지 옵션 따로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이 지원을 조금 같이 할 것이다. 예, 한국 파트너와 철통 동맹이다 우리는. 예, 미국 국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기 논의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도 같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도 말했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따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행여나 시진핑이 3년임이 됐을 때 대만을 두고 뭐 어떠한 그런 전쟁의 기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북한도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예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물론 들고 항상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유엔 대사가 얘기하기를 한미 연합 훈련이 전쟁 위기를 몰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지금 핵 보유도 미국 때문에 우린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 이후에 이렇게 러시아한테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살짝 들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네, 북한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또 우리나라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네, 당연히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확 떨어졌어요. 네, 14,000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랐거든요. 지금 39,000명.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실외 마스크를 좀 벗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상승 마감으로 마감이 됐고요. 0.13% 상승을 했고요. 2223.8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앞에 저점을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아 올리긴 해서 밑에 꼬리가 길게 달려서 그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어디까지 빠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빠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이 여기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오신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죠. 설마. 아, 설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데. 근데 그래서 이때는 진짜 거의 나락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뭐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2100까지도 좀 열려있긴 한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과연 찐 바닥일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은 계속 하락하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을 네, 맞닥뜨리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0.83% 상승을 했고요. 698.1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일단 코로나 전 상태까지 돌아왔죠, 얘도. 그죠?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보면 한 요 정도니까 네, 요 정도. 코로나 전이 여기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까지 지금 회복이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상승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하다가 이렇게 2022년 조금,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가팔라졌죠. 파파파파파파파파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아니 여기가 찐 바닥이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좀 더 떨어져서 코로나 때 요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세계 정세가 좋은 게 없잖아요. 뉴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먹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주 신중하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진다고 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장난질 더 칠 건지. 그리고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현재로서는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러가 자꾸 오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쯤이 이제 좀 고점이 될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조금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조절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그 달러,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런 공부들이 꼭 결실을 맺길 바랄게요. 저는 일단 관망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뭐 딱히 종목을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뭔가 단타를 치기에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예, 왜냐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제가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포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단타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또 울고 있느니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낫겠다. 방관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지금 손 안 대고 있고요. 요새는 그냥 장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찐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의 매매 포지션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신 교령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